여러분 안녕, 예서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저는 평소에 후회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스스로 껄껄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요렇게 할 걸. 그거를 껄껄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껄껄껄이 웃음소리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하니까 이 껄껄거리 좀 이렇게 희화화해서 저 혼자서 좀 쓸데없는 고민이다 이런 느낌으로 껄껄거리다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후회의 데미지를 좀 낮게 받는지 많이 터득을 한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해나가는 선택이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된다는 그런 자신이 있고요. 일단은 그 자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만의 덜 후회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말 감정적이고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선택을 잘 한다는 거는요. 어떨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어떨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의 기분, 저의 느껴지는 감정, 촉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주어진 상황, 기분, 그리고 이 선택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잃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좀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후회를 안 했어요. 이익이 돼도 기분 나쁘면 선택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선택하지 않고, 그러면 아주 완벽한 결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상사한테 잘 보이면 저한테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혹은 이 회사에 잘 보이면 이 회사에 오래 있으면 내가 뭔가 배울 것 같아요. 근데 내 기분이 너무 더럽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럴 땐 감정적으로 판단했어요.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물론 친구도 그렇겠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인 것 같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뭔가 내 기분이 찝찝하고 별로야. 그러면 그냥 저는 손절해버려요. 이거는 좀 감정적인 판단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친구가 너무 좋아요. 이 회사가 너무 좋아요. 이 선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좋은 거 말고는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 이 상황에 있어서 내 기분 좋은 거 말고는 제가 퇴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성장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요. 내 감정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이 선배가 좋아도, 아무리 이 회사가 좋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만둬버렸어요.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물론 둘 다 최고 베스트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악은 막아준다는 거. 저는 시간 낭비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제 감정이 너무 많이 다치거나 제 성장에 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일찌감치 손을 놔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써 집착하고 붙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것이든. 두 번째는요.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선택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글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선택을 해놓고 그날 밤에라도 무조건 최대한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이걸 하면 손해고 이걸 하면 이익이고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중에 합리화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문서 하나를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엄청 큰, 제 나름대로의 엄청 큰 결단을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대체로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편인데 가끔은 내 이성은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내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친구가 너무 좋은데 나한테 해만 주는 친구야.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놔야 되는 관계잖아요. 혹은 뭐 저한테 너무 좋은 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하면 너무 큰 발전이 나한테 있을 것 같지만 뭔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놔야 되는데 저는 아까운 거죠.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경험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통은 제가 일기 형식으로 쓰는데 이때는 좀 중요한 결정이어서 제가 편지를 진짜로 저에게 썼어요. 예서에게. 예서야, 너가 언제 이 글을 다시 읽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네 탓이 아니야. 너가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 그때 너가 느꼈던 기분은 거짓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어.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그 판단이 맞아. 그러니까 후회도 자책도 하지 마. 혹시 힘들어지더라도 다른 길은 없었을 거다 생각하고 버티자.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든 또 받았든 이미 너의 손을 떠난 일이야. 상황이 그랬을 수도 있고 맞지 않는 조합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그냥 운명이었던 걸 수도 있어. 뒷감당이 무서워서 오늘의 선택을 미루지 말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탓이 아니야. 내가 왜 그랬을까? 꼭 그래야만 했을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플 때는 이 글을 꼭 다시 보자.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지나보니 틀린 길이었을지 몰라도 그땐 그게 맞았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바로 쓴 글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알았었어요. 사람이 100%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거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그때도 이 기회, 이거를 놓치면은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아니 반드시 언젠가는 후회할 거라는 걸 알았는데 아직 뭐 어쩌겠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싶을 때 이걸 다시 보면 내가 그때 정말 최선의 선택을 했구나 라는 거를 합리화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건 좀 추상적으로 쓴 부분이 좀 있지만 제가 개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하기 전에 후회할 걸 아니까 미리 대책을 세워놓는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수 자체를, 후회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요, 후회할 수 있다는 걸 자각하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후회할 거 알아요, 미리. 근데 100% 정답은 없는 건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거를 따지느라 정작 중요한 순간에 촉 발동을 못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나의 선택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후회할 수도 있어. 근데 내 선택은 이거야. 이렇게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데이터들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조금의 후회를 하더라도 결국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결국엔 내가 맞을 것이다 라는 그 자신감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법,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언제나 후회 없는 선택, 후회가 없는 선택이라기보다는 후회가 적은 선택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